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를 7일 앞두고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의 선거전이 치열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무소속의 강세 지역과 초박빙 혼전 양상을 보이는 곳도 적지 않아서 무소속 바람이 선거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뉴시스 등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 후보와 무소속 김산 무안군수 후보 지지율이 모두 50%를 넘었습니다. 노관규 후보는 민주당 오하근 후보를 17.7%포인트, 김산 후보는 민주당 최옥수 후보를 21.4%포인트 앞섰습니다. 이처럼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강세 지역을 포함해 무소속과 민주당 후보 간 진검 승부가 예상되는 격전지는 10곳가량입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나주, 무안, 장성 등 컷오프된 현직 단체장과 경선 공정성 문제로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한 후보들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4년 전 무소속 5명과 민평당 3명 등 8명, 8년 전에도 8명의 무소속 기초단체장이 전남에서 당선됐던 만큼 이번 선거에도 최대 관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과 무소속 간 박빙 경쟁의 배경에는 현 지역위원장과 총선 입지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물밑에서 사실상 총선 전초전을 치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현 지역위원장과 차기 총선을 노리는 입지자 간의 물밑 경쟁이 있었고, 그것이 본선에서 무소속 대 민주당 후보 간의 경쟁 구도를 통해서 다시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이 텃밭에서 대세론을 이어갈지, 무소속 중심의 비민주당 세력이 돌풍을 일으킬지, 안개 속 판세 속에 중반으로 접어든 선거전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선거구를 살펴봅니다. 고흥에서는 4년 전 군수 자리를 두고 맞붙었던 두 후보가 재대결에 나섰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고흥군수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던 송기군 후보,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후보를 약 5%의 득표율 차이로 제쳤습니다. 고흥군수 선거에서 두 후보가 다시 격돌합니다. 4년 만에 리턴 매치입니다. 다시 민주당 후보로 나선 공영민 후보는 중앙부처 경력을 강점으로 꼽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제주발전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제주를 크게 발전시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 확보할 능력이 됐었다. 송기군 후보는 지난 4년간의 군정 경험을 토대로 실패 없이 고흥을 이끌겠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요구사항이 뭔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재선이 되면 아무 시행착오 없이 바로 민선 8기 모든 사업들을 추진할 수가. 공영민 후보는 고흥 접근성 개선을 통한 지역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약속했습니다. 광주에서 고흥읍을 거쳐서 우주센터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빨리 2030년까지 완성을 해야 됩니다. 고흥의 농수축산물은 사실 특산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브랜드화하고. 송기군 후보는 우주산업을 통한 지역 발전 공약을 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인근에 8,500억 규모의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가 유치가 되면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취업을 하게 되고. 조직력을 앞세운 민주당 후보와 현직 군수의 재대결, 지역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6일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들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분양 원가 공개와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민관 합동기구 구성에 찬성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광주 경실련이 5명의 광주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한 정책 질의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강기정, 장현주, 문현철, 김주업 후보는 분양 원가 공개 의무화를 공약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 엿새 전인 내일부터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나 결과 공표, 인용 보도가 금지됩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가 미치는 영향이 커서 국민의 진위를 왜곡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내용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 여론조사 위반 행위는 전국적으로 84건이 적발돼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전남의 최대 조선소인 현대 3호중공업에서 노르웨이에서 수주한 LNG 선박의 명명식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조선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지만 조선업체의 인력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이 299.6m, 폭 46m의 거대한 LNG 운반선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노르웨이 크누센사가 발주한 4척의 LNG 운반선으로 2년여 만에 완공됐습니다. 가스 저장 규모는 한 척에 17만 4천 세제곱미터로 국내에서 사흘 동안 소비되는 LNG 양과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중단됐던 선박 명명식이 재개된 것은 1년 6개월 만입니다. The main advantage of the SAMU is the shipyard is built to be one big shipyard, and the production line is very good and makes a lot of sense. 이 조선소가 생산하는 LNG 선박은 벙커유와 운송 중 기화돼 날아가는 천연가스를 포집해 동시에 연소할 수 있는 이른바 복합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과 바닷물의 마찰을 줄여 엔진의 연료 소비를 줄이는 장치도 달았습니다. 중국 업체에서 계속해서 이제 치고 올라오긴 있지만 좀 고부가가치선, 그다음에 기술력이 필요로 하는 이런 선박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국제적으로 선박 주문 등 수요가 늘어 대형 조선소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협력업체들은 용접공 부족 등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인력이 한 대불의 작업자들이 한 12,000~13,0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 6,000~7,000명 정도 이렇게 많이 줄어버렸고, 조선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다시 호황기를 맞고 있는 조선산업의 활력을 위해 외국인 인력 공급 확대와 용접용 이산화탄소 공급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전남교육청이 탄소 중립 식생활 실천을 위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매달 한 차례씩 저탄소 학교 급식의 날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저탄소 학교 급식의 날로 정하고 탄소 배출이 높은 육고기를 제외한 식단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목포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9월 말까지 그늘막 93개를 운영합니다. 목포시는 최근 이른 더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리 그늘막을 교통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5월 31일 바다의 날을 기념해 오는 28일 오후 2시 오동도 등대에서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예술제에서는 판소리부터 성악, 한국무용까지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순천 일대에서 열린 제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서 순천시가 종합 우승했습니다. 순천시는 총점 43,735점을 얻어 2위 여수시를 7,460점 차로 누르고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5.18 당시 투입된 공수부대원 3명이 5.18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사죄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당시 3공수여단의 김모 중사와 박모 중대장, 제11공수여단의 최모 일병이 광주를 방문해 5.18 피해자 가족 10명을 만나 사죄하고 유족들이 이를 용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족들에게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너무 죄송하다며 용서해 주신 그 마음을 다른 계엄군들에게도 알려서 더 많은 제보와 증언이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입 잡곡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전국에 유통한 전남의 영동조합법인 대표 57살 A씨가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산과 미국산 피차조와 피기장을 국내산과 섞은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전국에 303톤 18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관원은 또 3,000kg 상당의 수입 콩과 팥, 수수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광주의 한 양곡 소매상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요즘 때이른 여름 더위가 한창입니다. 오늘도 내륙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고요. 강한 햇볕에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때문에 일부 동부 내륙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10mm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소나기 소식이 있긴 하지만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은데요. 담양 14도, 화순 1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3도가량 낮겠지만 여수 25도, 광양 30도로 여전히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5도, 영암 30도, 강진 34도로 덥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3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고요. 전남 북부 지역은 내일 새벽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